네, 이제 2시가 됐으니까, 우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교수님들 소개 먼저 하고, 또 오늘 진행을 좀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기 전에, 좀 교과목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교과목들을 신청하면 좋을지, 그 가이드를 위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마련했고요. 제가 아까 카톡에도 얘기드렸지만은, 오늘 3학년 분들,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지 말고,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세인 교수님께서 졸업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자, 3학년들은 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우리 다른 교수님들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선민이라고 하고요. 우리 소설 전공에서 이제 주로 웹소설 쪽, 판타지, 무협, 그다음에 장르 문학까지 담당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박세린 교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음소거를 해놨나 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세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를 아시겠지만 이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뵙게 될 텐데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들은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 잘 하시길 바라고요. 개강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뭐 지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최혜정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혜정이라고 하고요. 원래 작업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라든가 웹툰 시나리오 이런 종류로 주로 하다가, 이건 뭐 사업도 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웹소설 쪽보다는, 웹소설은 이제 김선민 교수님께서 꽉 잡고 계시니까, 김선민 교수님하고 홍성인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시고, 그리고 졸업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해주신 박세린 교수님 꽉 잡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물어봐 주시고, 저는 실제로 뭘 하냐면 전공에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저는 요즘 거의 전공에 없고요. 보직을 맡고 있는 바람에 잘 나타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1학년 때 캐릭터 심리학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한번 저를 잠깐 거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이 우리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을 거의 못 봐서 요즘엔 저희 학생이 누가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홍성인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석인입니다. 저는 홍지훈이라는 필명으로 SF 작가로 활동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건 역시도 장르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조희정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희정입니다. 저는 방송작가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고요. 웹소설 PD 쪽하고 그리고 편집 쪽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는 주로 이제 논픽션의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창작한 작품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거나 아니면 편집하는 관련 내용으로 네, 여러분들하고 수업에서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5명 하고 이제 황유정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외국에 계셔가지고 오늘 설명 못 하셨는데 6분이 우리 전공을 이끌어가는 전임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상담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생활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지점들, 상담 좀 고민되는 지점들 있으면은 저희를 찾아오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깊이 있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가이드를 좀 진행해 볼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와중에도 뭐 채팅으로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은, 그때그때 반영해가지고, 네,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손혜진 선생님 들어오셨을까요? 손혜진 선생님 들어오셨으면은 소개 같이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일단은, 네, 저기, 뭐야, 행정이 선생님께서 나중에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먼저 가이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다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웹소설 과목 가이드라는 이 시간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과목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좀 로드맵들을 다시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희가 웹소설과 장르 문학, 그리고 여러 가지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창작하는 방식, 그다음에 좀 더 창작에 집중하자는 방식으로 저 과목들을 조금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 그 로드맵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각각 트랙에 따라서 우리 전국 교수님들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일단 현황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웹소설 현황은 일단은 인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신 신입생 분들도 92명. 이게 이제 정원 내 인원이고 정원 외까지 치면 한 100명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작년에 온 우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정원이 92명, 그 전에는 76명. 그다음에 올해 92명 해가지고 총 260명의 인원으로 웹소설 전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쿨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지 않고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스쿨만큼이나 좀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학 축하드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로 트랙은 4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웹소설 작가. 아무래도 이제 뒤에도 제가 비중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웹소설 전공이다 보니까 웹소설 관련 트랙으로 좀 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 군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르 문학 작가, 그다음 웹소설 PD나 편집자. 여기서 편집자를 하면 일반 출판 쪽의 편집자를 뜻합니다. 자, 웹소설 PD나 편집자, 그다음이 마지막이 비주얼 스토리텔러, 네, 테러라고 했네요. 네, 텔러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IP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각색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좀 일을 하는 전반적인 트랙을 저희가 비주얼 스토리텔러라고 용어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웹소설을 쓰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웹소설도 좋지만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트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하고자 하는 바에 맞춰서 수업도 듣고, 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것. 네, 그게 이제 예술서 전공의 어떻게 보면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한테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우리 전공 같은 경우는 열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게 졸업이 될까 싶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 교수님들 상담하시고 교수님들께 제 진로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웬만한 거는 다 맞춰드립니다. 근데 봤을 때 너무 애매하다. 이건 조금 우리 동사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희가 이제 웹소설 진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계약작 59개, 런칭작 22개, 준비작 5개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희 몰래 런칭하고 저희 몰래 계약해서 지금 준비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보다 수가 더 많은데, 여러분들께, 신입생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몰래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하기 전에 꼭 저희한테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학과 차원에서 홍보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미리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별로 이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면은, 저희가
우리만 알고 있고 밖에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계약 전에 좀 그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그게 있어요. 좀 독소 조항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 이거 계약하기 어려운데 계약했구나 하고 굉장히 좀 신난 마음으로 그냥 도장을 찍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고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의 조항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을 봤을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약한 게 있다면 있는 계약을 조금 말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계약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다면은 네, 그것도 저희랑 같이 공유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약책도 늘어나고 있고, 좀 이미 런칭하고 있는 우리 작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대비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소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쓴 작품을 계속 투고를 해서, 좀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부담 없이 저희랑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건 저희가 뒤에 가서 좀 더 트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로 트랙을 잡아서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카카오, 네이버, 문피아, 리디와 같은 주요 플랫폼에 연재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다음 장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출간, 즉 공모전 관련된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 PD 편집자는 웹소설 웹툰 PD 혹은 출판사 편집자, 비주얼 스토리텔러는 각색 작가, 스토리 작가, 드라마 각색 작가, 웹드라마 작가 등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 진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공 트랙 비율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웹소설 장르 문학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원 중 지금 저희가 지금 측정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이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웹소설 쪽이 좀 제일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서 한 6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장르의 웹소설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판타지, 무협, 로판, 로맨스 뭐 현판, BL 등등 여러분이 좀 주력으로 하는 장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미리 작품을 좀 준비하면은 아무래도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놨지만은 지금 좀 신인들이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아무래도 신인보다는 좀 기성 작가 위주로 작품을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좀 신인들이 계약이 좀 그냥 생으로 부딪히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좀 다듬어 가지고 투고를 많이 해서 좀 계약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 IP의 가치가 높은 장르 문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계약과 출간을 하는 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장르 문화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장르에 관심이 있는지 SF인지 미스터리인지 호러인지 기타 등등 다양한 장르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웹소설 PD,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취업 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되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다 작가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나는 들어와서 봤는데 작가보다는 PD가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PD로 취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바대로 기획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편집자로서의 역량을 쌓아가는 방식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 졸업생의 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전문 지식들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구성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토리텔러 같은 경우가 비율이 지금 낮은 편인데 사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웹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IP적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웹툰이 이런 쪽이었어요. 웹툰을 중심으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트랜스미디어가 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한 단계 더 앞으로 가서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웹툰이 또 OSMU를 통해서 좀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웹소설 자체가 바로 각색될 수도 있고 웹소설이 웹툰을 통해서 각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웹소설을 어떻게 각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 콘텐츠 산업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 웹소설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IP적 가치를 좀 넓혀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해서 시장에 나가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요구는 하고 있으나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바,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실제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지금 네, 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아마 좀 어색해서 바로바로 안 들어올 수 있겠죠? 일단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제 자료는 다시 PDF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궁금한 거는 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 전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트랙별 과목 가이드를 할 텐데 이제 아마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무슨 수업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관통하는 전체 과목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크리틱이랑 다른 이제 실습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의 과목들을 들으면 좋을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트랙을 나눠가지고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이런 과목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졸업을 하려면은 뭘 들어야 하냐? 바로 요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조희정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창작을 위한 자료조사 취재. 요게 전필이에요. 우리 전공이 전필이 별로 없어요. 이거 저희가 전필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크리틱은 여러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크리틱 과목은 1학점짜리인데, 그거가 전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전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때 있어가지고, 창작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취재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웹소설을 쓰든 시나리오를 쓰든 장르를 쓰든 그 어떤 컨텐츠를 통틀어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께서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요건 전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가운데 있는 과목은 뭐냐면은 1학기, 2학기 둘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이 올해 1학기에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 두 분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학년 1학기 때 분반에 그 인원이 차가지고 못 들었다 하시면은 2학기 때도 개설될 건데 2학기 때 개설될 때 들으시면 되지만 자, 여러분 아마도 2학기 때는 분반이 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지 마시고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네, 반드시 요 과목을 선취하셔가지고 빨리 들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이거 들으려고 하면은 분반 없어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먼저 이거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있는데 이 빨간색 그 과목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창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과목들이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은 일단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요 과목들을 먼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랙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웹소설 트랙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아무래도 웹소설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수업을 좀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보세요. 맨 위에 있죠.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웹소설을 쓸 수 있는 실습 과목이에요. 이게 사실은 원래 2학년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좀 확대했어요. 그래서 청약실습 1, 2, 3, 4, 그 다음에 추정 프로젝트. 이건 3학년 졸작하는 프로젝트라고 가지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 청약실습을 신청하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요 청약실습이 1과 2가 달라요. 그러니까 1학기 듣고 2학기 듣고 2학년 1학기 듣고 2학년 2학기 듣고 다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과목이 나눠져요. 뭐냐면은 판타지 무협과 로맨스 록판이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난 판타지 무협 쪽으로 할 거야
판타지 무협 들으시면 되고, 로맨스 로판 할 거야. 글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둘 다 듣고 싶어? 둘 다 들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과목이 다른 과목이어가지고 학점이 다 다르게 찍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작 실습에 대해서 내가 좀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실습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과목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네, 최대한 과목을 들으시고 요거는 저희가 전필로 걸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웹소설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쓰시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장르, 문학, PD 다 각각 주요한 과목이 있지만 웹소설 전공을 어떻게 보면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웹소설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이 실습 과목을 통해 가지고 웹소설이 무엇인지를 실습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웹소설이 만들어지는가, 웹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최소한 좀 알고 체득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요 과목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과목, 바로 요겁니다.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장르 연구 로맨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학기, 2학기 두 개 다 해놨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저는 로맨스 쓰지도 않는데 로맨스 상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낸 결론이 뭐냐? 아, 우리 애들은 로맨스를 모르는구나. 로맨스에 대해서 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구나. 네, 이걸 들으시면서 로맨스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소산업과 비즈니스, 잠시만요. 2학년 1학기가 맞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맨스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요즘 여성향 쪽의 로맨스가 되게 좀 그 산업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워요. 매출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인으로서 계약하는 게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맨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콘텐츠의 구조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뭡니까? 계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맨스를 읽는 로맨스 독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웹소설은 사실은 작가가 바라는 걸 쓰는 것보다는 독자들이 바라는 것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아니에요. 2학년 1학기 때, 1학기 때 그 로맨스랑 무료 다 들어도 돼요.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들으시려면 다 들으셔도 되고, 하나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만 들으셔도 되죠. 근데 1학기 과목이랑 2학기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1학기 과목이 2학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2학년 1학기 때 로맨스만 듣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판타지 무협 듣는다? 그럼 아마 1학기 때 판무 들은 사람들은 2학기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 2학기 과목의 어떤 가이드가 훨씬 더 빡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한 25화를 써야 되든지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상관없다고 하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웹소설 창작 실습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웹소설 창작 실습 내가 2학년인데 웹소설 창작 실습 1, 2를 안 들었다. 그러니까 1학년으로 가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강사님들이 그 2학년에 이 과목이 새로 생긴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과목을 빌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학년 학생들 중에 세계관 창작 실습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세계관 창작 실습 2를 듣고 싶은데 2를 들어야 되는데 1을 안 들었으니까 1 듣고 2를 듣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부터가 이미 그냥 그 1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말 잠깐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이고요. 자, 이 부분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핵정실 선생님께서 좀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2학기 때 로맨스 듣고 2학기 때 들어도 되나요? 네, 쭉 이어가는 과목이어가지고 최대한 실습은 끊기지 않게 1학기, 2학기 다 쭉 들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은 1학기 1, 2 과목이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더 심화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여기 2학년 2학기에 있는 판타지 무협 장르 연구 들으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학년들은 요거 들으세요, 요거 들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웹소설이 뭔지는 네, 알겠죠? 네, 요거 제가 대형 강의로 잡아놨기 때문에 넉넉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요 웹소설의 이해 과목을 처음에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시면은 네, 좋습니다. 네. 자료수와 취재는 많이 안 들으신 분 있으시면 전필이 아니더라도 들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걸 들으셔야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좀 자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아요. 혹시 웹소설 트랙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음. 자, 일단은 질문을 올려주시고, 저희가 좀 만든 과목 중에서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들으시겠지만은, 이 문장 실습 과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문장 실습 과목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도 문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문장을, 그걸 좀, 한 바보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요건 아마 좀 이따 박세린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크리틱이랑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은, 진짜로 쓰실 때 제발 자기 검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지 마시고 쭉 쓰세요. 쭉.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수정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이 문장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면서 막 바꾸는 거 네, 좋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리 남으면 아마 근데 TO에 따라가 다를 거예요. 자리 남으면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우선 아마 1학년 과목 1학년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웹소설 과목은 딴 것보다는 실습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여러분들이 쭉 이어서 이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력이 된다면 로맨스, 판모 둘 다 쭉 듣는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르 문학 트랙은 우리 홍선생 교수님께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장르문학 트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기존의 방향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일단 장르 강독이라는 과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에 그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그 1학년, 2학년 학생 그 자기보다 낮은 학년의 수업 들어도 괜찮느냐라고 했는데 네, 잘 나오면 괜찮고요. 장르 강독 같은 경우에는 장르 창작을 위한 고전 문학 강독 그리고 웹소설 창작을 위한 고전 문학 강독이랑 어 과목의 설립 목적은 같은데 진행 방식은 다를 겁니다. 고전보다는 현대 작품을 중심으로 읽을 거고요. 현대 작품을 어, 그 시간에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장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책을 안 읽고 수업이 좀 약간 엄벙덤벙 진행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소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2학점입니다. 2학점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냥 정말로 책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쉬운 수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창작 실습은 여러분들이 음, 그 김창규 작가님이 이번에 맡아주시는 수업이 되겠는데 장르 공간 워크숍 수업을 좀 더 트랙을 연장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장르 공간 워크숍을 이미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부담 없이 세계관 창작 실습 2부터 들으셔도 괜찮고요. 장르 공간 워크숍을 듣지 않았더라도 세계관 창작 실습 2부터 들어도 괜찮도록 김창규 작가님이랑은 일단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이와 적용은 네, 단편 소설을 쓰는 수업이고요. 장르와 관련된 형태여도 좋지만 그냥 가볍게 천문학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하게 그냥 내가 그래도 이 학교 다니면서 단편소설 하나 완성시켜 보겠다에 대한 수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해 주셨는데 장르 감독은 패스 논 패스입니다. 시험을 안 봅니다. 시험을 안 보고 책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이야기했다로만 해도 충분히 그냥 2학점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려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수업 내려오셔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새로운 창작 실습 2가 또 2학년에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이것 김창규 작가님이 장르공학 워크숍 디벨롭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장르연구 2 SF나 장르연구 4 미스터리 호러 스릴러는 뭐 비슷하게 쭉 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장르연구 3 판타지 무협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장르연구 4 미스터리 호러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김천민 교수님이 장르 쪽은 공모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 안전가옥에 계시는 윤성훈 태우 PD님께서 와주시기로 했어요. 이분이 안전가옥에서 정말 많은 공모전을 담당해 보셨었고,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투고받아서 그 작품들을 그 SF 어워드 대상 수상을 잔뜩 시키셨던 분입니다. 저랑 합을 맞춰본 적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공모전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심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프로세 이와 적용 2라는 과목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데 이거는 음, 3학년 분들이라면은 그 신화 내러티브 들으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2학년 분들이라면은 제 수업, 장르연구 수업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장르연구와 신화 내러티브를 좀 합쳐서 좀 더 확장하는 심도 있게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 올해까지는 어차피 지금 2학년 분들은 1학년 때 제 장르연구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장르연구 수업은 연결하지 않고 신화 내러티브에서 진행했던 형태를 중심으로 좀 더 이끌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3학년 되면 추창업 프로젝트 때 장르문학 쓰셔도 괜찮고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르문학 트랙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문 혹은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리고 황유정 교수님이 그 동화 쪽으로도 등단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학 동화 쪽 이쪽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얼마든지 그쪽으로 졸업 작품 혹은 공모전 준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딥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없으면 넘어갈까요? 질문이 뭐 1학기에 수강 들어가네요. 신청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2학기로 개발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 2학기인 거죠? 네네, 2학기입니다. 네, 네, 제가 요거를 좀 네네네.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 1, 2학년 수업, 네, 정원 비어있는 곳이면 오셔도 되고요. 어차피 3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졸업 작품입니다. 치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치창업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집중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창업 프로젝트 준비하시면서 다른 수업의 교수님들한테 좀 피드백을 듣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때는 교수님들한테 한번 연락만 해 보십시오. 그 전임 교수님들은 당연히 피드백 도와드릴 거고요.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되시는 경우에는 도와드리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3학년 수업이 적은 게 정말 아닙니다. 이게 졸업 작품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네, 느끼시게 될 겁니다.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학점이 모자라신 경우에는 장르 강독 좀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패스 논패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업적인 부담이 좀 덜 할 거예요.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3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2학년 수업, 보시면 아시겠죠? 2학년 수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또 2학년 수업에서 분반을 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3학년 중에서 2학년 수업 또 들으실 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분반을 좀 많이 쪼개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2학년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저희가 분반이 그 좀 인원이 돼가지고 폐강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그 실습 과목이고 요 노란색이 이론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예전에 이론 쪽을 많이 못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론 과목 위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보자. 전에 아닙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수업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개편하면서 이게 예전에는 헐리우드 스토리텔링이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세계관 쪽을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김창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세계관 관련한 부분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자, 우리 뭐야? 자, 없다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장르만 넘어서 웹소설 PD, 장르문화 편집자 이거 조희정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여기 웹소설 산업과 비즈니스 네, 약간 칸을 옮겨 주셔야 할 네, 것 2학년 같습니다. 1학기죠, 요거.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웹소설 작가든, 뭐, 장르문학 작가든, 여러분께서 처음에 이제 작가를 생각하고 많이 이제, 저희 과에 입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가가, 100이면 100, 전부 다 이제 입문을 할 수 있는 구조냐, 데뷔를 할 수 있는 구조냐라고 이제 따져본다면,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작가라는 직업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굳이 대학 졸업을 바로 하자마자 입문을 하지 않아도 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연령대에서 언제든지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이런 웹소설 PD나 아니면 편집자 계통에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접목하면서 이제 본인의 창작 세계들을 조금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의 그런 데뷔들을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스텝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소설 창작 전공에서 가장 이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 1, 2, 3학년 과정을 통틀어서 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수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작이 가능한 편집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직무를 나중에 규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걸쳐서는요, 이제 문장의 기본적인 그런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문장과 어휘 표현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아까 김선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창작을 위한 자료조사 취재라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이번 연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 3학년 학생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금 1학년 학생분들부터는 이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무 역량으로 따지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작품을 분석해내는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파는 능력, 마케팅하는 능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사하시는 데 있어서 웹소설이나 뭐 장르 문학 같은 픽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의 문장뿐만 아니라 논픽션의 문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그런 문장 능력들을 좀 향상시키는데 좀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2학년 쪽에 이제 D로 넘어가시면은 웹소설 산업과 비즈니스라고 해서요.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는 그런 심화 학습이 가능한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과 어휘 표현에서 이제 기본기를 다지셨다면 실제로 2학년에는 문장 실습 쪽으로 넘어오셔서 픽션, 논픽션 쪽에 이제 문장들을 실제로 이제 실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으로 넘어가서는 출판과 편집의 이해, 그리고 문화 콘텐츠 마케팅, 장르 문학 비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편집자나 웹소설 PD로서 가지고 가셔야 할 그런 직무 능력들을 좀 키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이따가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입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좋아요. 일단은 없으시면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라도 생각이 나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네, 지금 해열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주얼 스토리텔러, 우리 박세린 교수님께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러는 앞서도 소개해 드렸었지만 비주얼 또 트랜스미디어 분야 관련해서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웹툰 스토리, 웹툰 각색 작가, 게임 스토리 작가,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웹드라마, 드라마 각색 작가, 지망생을 위한 커리큘럼 코스고요. 1학년에는 2학기에 만화 연출가 콘티 배우는 시간이 있고 또 만화 연출가 콘티는 2학년 1학기까지 이어집니다. 또 시나리오 창작 실습은 당연히 시나리오 배우는 수업이고요. 1, 2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관련돼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들으셨으면 합니다. 또 이어지는 수업이 3학년 1학기에 각색 마스터 있습니다. 황유정 교수님 수업이고요. 그 경우에는 드라마 각색 또는 드라마 관련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3학년 때 쉬운 과목만 듣지 마시고 이런 과목도 좋은 수업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수업 혹시 설명드렸었나요? 안 했나요? 네, 아직 안 어, 드렸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3학년 1, 2학기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과 또 스토리 개발 수업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게임 스토리텔링 실습으로 진행했던 수업을 좀 더 심화해서 1, 2학기로 나눴습니다. TRPG 수업 하게 될 거고요. 2학기 때는 직접 개발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들으시면 좋을 텐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행복도,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3학년들의 약간 오아시스 같은 수업이니까 3학년 분들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장 실습과 문장과 어휘 표현을 조희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3학년 1, 2학기에 취창업 프로젝트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플레임은 취업 창업을 위한 웹소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수업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수업을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수업 안 들으면 졸작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수강 신청 안 하신 경우 정말 가끔 있는데요. 그러시면 졸업 못 하고요. 예, 모두 들으시고 졸업 작품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질문 중에서 지금 문장과 어휘 표현 1 안 듣고 2를 들어도 문제 없을까요? 뭐 문제는 없는데 아까 이제 답을 해주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는 문장 어휘 표현은 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좀 다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어떤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 될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다른 아카데미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스킬 위주로 하는 작가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이 사실 여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다면은 문장과 어휘 표현 1, 2를 다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1학년 문장과 의 표현 1, 2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웹소설, 장르소설 쓰실 때 더 적합한 문장, 또 기본적인 맞춤법, 퇴보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 실습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간결체라든지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또 어떤 정서를, 상황을, 장면을 전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장 실습 1, 2, 2학년에 듣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셨을 때, 편집자나 PD로 취업했을 때 교정, 교열, 윤문까지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취업에 관련해서 좀 뜻이 있으신 분들은 문장과 어휘 표현 또 문장 실습을 모두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공 필수 1, 2학기 둘 다 선이청, 네, 진급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최대한, 다 듣고 졸업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놓쳐가지고 못 듣고 3학년에 온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좀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RPG, 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판타지나 내지는 이런 좀 장르적인 컨텐츠의 좀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레벨링이라든지 이제 어떤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TRPG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이제 판타지 무협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레벨링과 내지는 캐릭터의 성장 과정을 게임을 통해 가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르 문학이나 이제 웹소설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군을 고민하신다면은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게임 쪽 시스템을 한번 좀 체득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3학년들은 사실 수업이 없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좀 가져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갑자기 막 올라오네요. 네, 네, 말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작품군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그 작품에 대해 가지고 졸업 요건들을 다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질문 답을 해주셨네요. 네, 수창을 들으면 학점 인정이 안 될까요? 2학년 때 수창을 들었는데, 요거는 한번 소혜진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수창. 아마 다른 과목이어가지고 될 것 같긴 한데, 네, 요거는 좀 이따 소혜진 선생님께 한번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홍사인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플롯의 2의 2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질문을 읽고 있는데, 어, 플러스의 2의 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박정원 학생이 장르 연구 수업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2의 1보다는 장르 연구 수업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르 연구 수업에서 장르를 다른 쪽으로 좀 바꾸어서 진행한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기획서 4편 완성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신 지금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 될 때는 기획서나 다루는 장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좋아요. 이제 거의 저희가 과목 가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다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Q&A만 받을게요. 네, 네, 예슬학생 그 과목이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하네요. 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복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복학생분들은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겠네요. 이게 우리 전공에 사실 청강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청강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최대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고 혹시 청강이 정말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일단 교수님께 따로 한번 연락해서 여쭤는 보세요. 근데 네, 일단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졸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3학년 수업의 취창업을 위한 엽소설 프로젝트가 바로 졸업 작품 수업인데요. 어, 제가 방금 댓글창에 올린 대로 웹소설, 장르문학, 웹툰 스토리, 또 시나리오, 드라마 극본,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본인과 본인 작품에 맞는 교수님 분반을 선택해 지도를 받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개 분반인데 아마 지금 1학년, 2학년 분들이 3학년이 되면 분반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졸업작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1, 2학년 분들 학생들끼리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셔서 이상한 소문을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괜히 학생들끼리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그 소문이 트위터에도 올라가고 심지어 그 트위터를 보고 어떤 학생은 추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수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요. 당연히 괴소문이었고요.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생기면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5분 교수님 또 황효정 교수님도 계시니까 6분 교수님에게 편하게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끼리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예, 꼭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졸업작품 기준도 바뀌고요. 졸업 관련해서는 꼭 교수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아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끼리 이상한 괴소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괴소문을 믿지 마시고,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올라온 친구들, 네, 저에 대한 괴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크리틱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잡아먹지 않습니다. 제가 모자를 365일 쓰고 다닌다고 탈모 소문도 돌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저의 탈모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특히나 여러분들 아까 김선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들을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여러분들 계약을 한다.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수를 한번 보여주고 가는 게 정말로 안전합니다. 정말로 안전하고요. 정말로 안전하고, 그 모자가 본체인 거는 맞고요. 모자가 본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졸업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가로막거나 여러분의 그 졸업을 거절하거나 이런 것들로 교수님들이 무언가 득을 보는 것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해 주십시오.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캣닙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또 이제부터는 Q&A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좀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뭐 학교 관련된 어떤 생활적인 부분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우리 신입생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도 괜찮으니까는 걱정 말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사 관련된 부분도 지금 우리 소진 선생님께서 계시니까는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답을 올려드릴 테니까 네, 너무 좀 복잡한 내용은 이제 따로 문의를 하셔야겠지만은 최대한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네,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학한 친구들도 그렇고 네, 다 올려주시면 될 텐데 어디 봅시다. 갑자기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디렉티브 스토리텔링? 디렉티브 스토리텔링이 뭐죠? 이거 오타로 올라간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웹툰에 그런 과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인터랙티브로 해놨는데, 일단 저희가 올린 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실습이랑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다른 과목일 수도 있어요. 저희 전공 과목이 아니라. 뭐 수업이나 실습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여쭈셨는데, 저희는 교수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그냥 문서 파일 종류면은 다 받는 편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PDF로만 과제를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편입니다. PDF로 받아야 제가 합평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평을 진행할 때 뭐 한글 파일로 제출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의 폰에 한글 뷰어가 없다. 그러면 좀 약간 귀찮아지고 성가시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PDF, 꼭 PDF로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막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 없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웹소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글 쓰시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매니지먼트마다 한글을 받거든요. 근데 한글 쓰시는 분 중에서 그 버전이 좀 높은 분 같은 경우에는 HWPX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HWPX는 이게 낮은 버전에서 안 열리기 때문에 최대한 HWP로 저장해가지고 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뭐야, 실제 제출할 때는 PDF 파일로 주시는 것이 사실은 좀 안 깨져서 좋긴 좋아요. 네, 네, 한글 워드도 좋아요. 워드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읽을 수 있게만 주시면은 다 됩니다. 네, 안 내는 게 문제지 뭐 어떤 파일인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한글이 안 돼서 늘 자신이 쓴 글을 JPG로 캡처를 해서 보내주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괜찮습니다. 네, 2년 만에 예전 학년 수업을 들으려면 언제부터 시청? 아까 그 호소연 선생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언제였더라? 잠시만요. 네, 하위 학년 전공 과목 수강 시청은 2월 22일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2월 22일 2시부터요.
크리틱 교수님 말고 어떤 교수님한테 장르를 담당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크리틱 장르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핏에 맞는 교수님 선택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이제 그 전임 교수님들이 이제 크리틱을 맡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외소설 쪽을 주로 담당하고 좀 약간 뭐랄까 좀 냉정하게 크리틱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많이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따뜻하게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혜정 교수님이나 조희정 교수님 뭐 저 빼고 다 대부분 따뜻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핏에 맞게 하시면 되고, 장르 문학은 아무래도 홍성인 교수님, 그 다음에 시나리오 쪽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박수린 교수님이나 이제 황유정 교수님, 그 다음에 조희정 교수님과 조희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컨텐츠를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좀 다양한 측면의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조희정 교수님과 조희정 교수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제 제가 따뜻하지 않다는 크리틱은 말은 조금 아니에요. 설렁설렁 진행되는 편입니다. 제 크리틱은 빡빡하지 않게, 과제도 쉽게가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빡빡하게 좀 약간 질책 받아가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좀 꾸지람 받고 싶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향에 맞는 교수님을 잘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박세린 교수님하고 황정 교수님이 좀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웹소설이랑 장르 문학 다 하기 때문에 남성향 판타지 무협 쪽, 뭐 현판, 그다음에 장르 문학 쪽, 저는 이제 그쪽에서도 호러나 오컬트 쪽으로 더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오시면은 웬만큼 다 그냥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다 마음에 드는 교수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위주인데, 다른 탑 플랫폼, 네, 그 주요 플랫폼으로 저희가 좀 권유를 하는 것 뿐이지, 다른 플랫폼으로 해서 안 된다는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게 있죠. 웹소설로 아무래도 조금 내가 데뷔해서 계약해가지고 데뷔해서 어떻게 보면 웹소설 작가로서 먹고 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수익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이 주요 플랫폼에서 데뷔하는 것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리디 이 세 가지 주 플랫폼 하더라도 쓰는 법이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리디에서 먹히는 카카오도 안 먹힐 수 있고 카카오에서 먹히는 리디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요한 플랫폼에서 작품을 하는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게 사실은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플랫폼을 기준으로 잡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 피아를 쓰고 싶다.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노벨 피아에서 쓰는 작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카오에서 바로 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용사파티 떼어칩니다처럼 엄청 잘 된 작품을 쓰겠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웹툰 되면서 카카오 갈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 작품이 카카오에 바로 갈 수 있냐?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플랫폼을 하셔도 되는데, 그걸 미리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플랫폼에 맞춘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같이 논의해서 넣으면 됩니다. 네, 조별 과제가 사실 소설과에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걸 저희는 조금 좀 고민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현장 나와가지고는 뭐 특히 시나리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업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별 과제가 있다면은 교수님 재량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조별 과제를 할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평 발표 수업. 그게요. 발표 수업들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발표하거나 자평하는 것들은 수업에 따라 다르니까. 네, 고마워요. 저도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학과. 네, 이거는 다른 학과 교수님들한테도 말씀드려봐야 되는데, 이게 과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그 청강은 아시겠지만은, 컨텐츠 제작하는 전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인원수가 많아지면은, 그 수업에 있는 전공 학생들한테 그 크리틱을 주거나, 내지는 피드백을 주는 그 부담이 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과 학생들을 챙기느라고 우리 과 학생들 못 챙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께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청강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실습 수업이라든지 좀 인원수가 적어진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손혜진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 로맨스를 강조하신 이유. 아, 이거는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 좀 첨언해 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로맨스를 쓰실 때 조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로맨스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로맨스 써오라고 시켜오면은 죄다 뭘 써오냐? 여주 판타지를 써옵니다. 그래서 여주 판타지를 써와서 남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로맨스 언제 나와? 그러면은 한 완결될 때쯤 남주랑 이제 꽁냥꽁냥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로맨스가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인이잖아요, 신인. 그러니까 제가 여주 판타지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주 판타지는 여주 판타지만의 기존의 어떤 장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판이나 내지는 현대 로맨스와 같은 말 그대로 그 로맨스 독자들 니즈를 딱 맞추려면은 거기에 맞는 로맨스적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로맨스적 구조를 무시하고 그냥 나는 짱짱 멋있는 여주만 그리고 싶어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맨스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익히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로맨스를 강조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박사님 교수님께서 크리에이티 교수 가이드 아주 잘해주셨네요. 좋습니다. 황유혁 교수님, 김선민 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분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좋아요. 과제는 솔직히 교수들끼리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조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들끼리 서로 이제 그 과제가 중첩돼서 쌓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좀 많긴 하겠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바케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향마다 다르고 지금 그 본인의 학습 진도 수준에 따라도 다르기는 한데 과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시라고 저는 제 수업에서는 가이드하는 편입니다. 개인 작업이 더 중요하다. 데뷔를 위해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개인 작업을 위해서 과제를 좀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과제를 희생해도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제 수업이 음, 기획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들릴 수 있는 이야기고 다른 교수님들 과제가 좀 더 본인 개인 작업이나 데뷔에 좀 핵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의 아니, 그런 경우의 과제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 그 과제들을 좀 더 우선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작업, 그리고 본인이 데뷔를 위한 작품, 이것들을 좀 더 우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어요. 네. 신전 학생이 취업 지망 졸업 기준 중에 한국어 능력 장애 시험은 개강 전에 취득해도 인정이 되나요? 요거 조희정 교수님 어떤가요? 이거 인정이 될까요? 네, 잠깐만요. 왜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좀 위에 있습니다. 아, 위에요? 네, 신지연 학생이 저희 그 교수 가이드 밑에 질문 줬어요. 네네. 저희 3학년 그 졸업 작품 평가하기 이전까지만 취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격증 시험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검색을 해보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졸업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전까지 한번 네,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유효 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기준 그 급수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3학년 거는 저희가 좀 이따 몰아서 한번 할게요. 3학년 거보다는 다른 이제 그 1, 2학년 질문 위주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방사에서는 굳이 로맨스 필요 없는 것이겠죠? 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여러분이 언제 로맨스 쓸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인생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된다면 로맨스를 듣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웹소설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쓰다 보면은 이제 드라마 쓸 수도 있고 뭐 시나리오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웹소설은 이제 왜곡되어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웹소설 빼고는 다 로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로맨스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추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배현진 학생 답은 좀 이따 3학년 답 드릴 때 드릴게요.
졸업 예정자들 단톡방? 저희 동문방이 있습니다. 동문방은 아마 졸업하신 분들한테 따로 연락이 갈 거예요. 네, 강아지는 매우 귀여워요. 네, 우리 조희정 교수님 따님, 진이 너무 귀엽습니다. 가끔 학교에 보일 거예요. 네, 이거는 교수님마다 다른데, 우리가 일단은 그, 남성향은 기본 5천자 내외, 그 다음에 여성향은 4천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기준이에요. 그 소설은 실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편은 좀 달라요. 단편과 꽁트는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네, 로맨스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 없으면은, 네, 끝낼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자, 만약에 질문을 지금 못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각자 지금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서 올리셔도, 네,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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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그건 상관없어요. 뭘 써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남자지만 성형이나 로맨스 판타지. 네,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업 들어보고, 그 다음 결정해도 돼요. 먼저 지레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때 들으셔도, 네, 됩니다. 네. 진이가 또 화면을 또 아주 독차지하고 있네요. 좋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교수님들의 어떤 시간이랑 이 강의실 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열고 싶어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만화의 출과 콘티 시나리오 창작 실습, 세계관 창작 실습이 2학년 1학기에만 있는 이유는 1학년 2학기에는 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좀 상담을 해봤는데 이 수업이 좀 연속적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이 나눠서 들으면 좋겠다. 1학년 때 들을 수 있는 어떤 수업에 뺄 수 있는 진도와 2학년에서 뺄 수 있는 진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2학기에 들은 다음 바로 1학기에 더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2학년 2학기의 수업이 좀 적어 보일 수는 있는데 플러스 이어 조경 2나 장르영어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2학기도 들으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걸 나눠서 들으시면은 조금 어, 나름 밸런스 있게 들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고 특히나 2학년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3학년에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적다라기보다는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보자. 웹툰 물어본 친구가, 네, 홍혜진 학생이 웹툰 물어봤는데, 일단은 웹소설과 수업만으로 웹툰 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툰이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하는 과목에서는 그림이 사실 만화, 연출과 콘티밖에 없는데, 이것도 그냥 콘티일 뿐이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웹툰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웹툰 쪽으로 가는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전공에서 이제 전과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전과를 해서 실적으로 웹툰 수업을 들으시던지 아니면 따로 웹툰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다니시면서 그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학교 와가지고 웹툰 쪽을 계속 이제 같이 있으니까 보면은 웹툰은 말 그대로 진짜 연출과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스토리만으로 웹툰을 한다? 그거는 조금 요즘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웹툰 작가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작가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겠다. 가능은 하나 비율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은 스토리 쪽으로 스토리만 요구하는 스튜디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색으로 이제 뽑긴 하는데 글 작가 각색을 하는 스튜디오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웹소설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전공으로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 네, 우리 작년에 총학생회 전부 다 웹소설 학생들이었어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다 웹소설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웹소설 학생들이 학교에 좀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총학생회나 학생회를 하셔가지고 네, 직접 기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즐기는 학교다 보니까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빨리 끝내시고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하시면은 그만큼 네, 좋은 추억을 살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때에 따라서는 휴강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은 강의 시간 끝나고 행사들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아니요, 30파 내에 완결하는 게 아니라 30파 쓰고 그걸 가지고 더 연재를 하거나 투고를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가거나 하는 겁니다. 30파, 근데 만약에 로맨스 쪽이면 30파 완결해도 돼요. 완결해가지고 단행 보내도 됩니다. 네, 뭐 웹툰 쪽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지옥주 클래스는 여름방학 내내 하나요? 여름방학 내내 하진 않고요. 한 5주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유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최경현 학생 질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학년 문장과 어휘 표현도 그렇고 2학년 문장 실습도 그렇고 각각 두 분, 저까지 포함해서 두 명씩 교수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커리큘럼 내용도 좀 다릅니다. 수업 목표는 똑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달라서요. 좀 더 마음에 드는 쪽, 또 본인 스케줄에 맞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다른 분 강의 계획서를 보진 않아서요. 네, 시나리오도 네, 우리 백성환 교수님께서 이제 영화 감독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주시는데 저희 그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듣는데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심화 관련해가지고 답을 다 주셨고, 부전공 신청 조건에 학점 제한이나 면접이 있나요? 자, 요거는 한번 소혜정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답을 안 주시면은 한번 한경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아요. 아직 신입생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아마 지금 요거는 임시로 만든 단톡방인데,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카톡방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 그 단톡방에서 저희 그 공식 단톡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15분까지만 받고, 3학년 졸업 관련으로 넘어갈게요.